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3주 2차 수업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급수의 수렴 발산 판단 중에 양항수열들로 이루어진 양항급수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양수로 제한시키지 않고 음수를 포함시킨 급수들을 공부할 건데요. 그 중에 일단 생각하기 쉽게 양수와 음수가 교차하는 수열인 교대 수열의 급수를 판단하고 좀 더 일반적인 양수 수열을 포함하는 급수에 대한 판별법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334페이지 교대 급수 판정법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얘처럼 일단 교대급수라는 건 아까처럼 지난 앞절의 양수가 아니라 얘는 음수를 포함하되 순차적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교대하는 그런 급수들의 수렴 발산 판단법인데요. 이 교대급수의 수렴 발산 판단은 어떤 조건이냐면 그 부호를 뺀 요만큼 일명 절대값화 시킨 AN 수열이 첫 번째 조건 보시면 알겠지만 감소 수열이 돼야 됩니다. 감소 수열이 돼야 되고 K 극한값이 줄어들면서 어디까지 줄어야 되냐면 0으로 수렴하는 이런 조건, 즉 이 부호를 뺀 절대값화 시킨 게 감소 수열이면서 줄어서 0까지 간다고 했을 때는 그 교대급수는 수렴하는데 이 두 조건일 땐 수렴한데 그 수렴값 합을 S라고 했을 때 그 다음 조건이 있어요. 이 수렴하고 하면서 그 S와 부분합 SN과의 차이는 AN 플러스 1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급수 판별법 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굉장히 조건인 듯 결과인 듯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를 좀 기호화 시켜주면 이 교대급수는 이렇게 감소 수열이고 극한값이 0으로 가면 아까 저 위에서 얘기했듯이 저 급수 이 급수는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수렴값을 S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또 S와 SN과의 차이, 저 얘기는 뭐냐면 SN, N항까지의 부분합을 여기서도 여전히 SN이라고 했는데 이 수렴한다고 그 수렴값 S와 N항까지의 합, 부분합과의 차이는 N 플러스 1번째 그 다음 번째 항보다 같거나 작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기에 있는 교대급수 판정법은 이런 두 조건이 만족하면 이 교대급수는 수렴하면서 하나 멘트를 더 조건 결과를 준 거예요. 그 수렴값과 SN값의 차이가 AN 플러스 1보다 작다. 그래서 교대급수 판정법의 좋은 점, 판정법이 하나라는 거. 앞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판정법 배웠죠? 힘들어요. 근데 고마운 건 급수 판정법이 하나인데 얘만 이해하면 안 되고 요거까지 뭔가 추가가 있는데 여태까지는 우리는 그 급수가 수렴이다, 발산이다 이런 얘기만 했어요. 근데 이제는 수렴하는 것과 뭔가 부분합의 조건이 하나 더 있거든요. 현재는 요 두 번째 결과는 좀 있다 생각하고요. 첫 번째 결과를 먼저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얘 교과서 예제 1번 하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교과서 예제 1번 먼저 볼게요. 얘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단하여라. 그러면은 얘 AN 수열이죠. 그래서 AN 수열 n분의 1이고 그 n분의 1 부호를 뺀 거. 굳이 얘 기호까지 앞에서 있는 급수 표현으로 해주면 얘는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죠?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제곱에 n분의 1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러면 부호를 뺀 요만큼의 수열이 감소 수열이고 그 다음에 극한값이 0이므로 교대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수렴한다. 수렴까지는 좀 쉬워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아까 두 번째 그 조건이 뭔지를 확인하려면 잠깐 조금 전에 지나갔던 그림 참조 그림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거 정리를 지우면 안 될 것 같아서 지우는 이게 그림이 좀 이해가 더 안 됐나요? 지우고 다시 쓸까요? 아까 그 교대급수의 그 합 수렴하는 값 S와
Sn까지 부분합이 AM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 부분만 써놓을게요. S와 SN의 차이가 A의 N 플러스 1보다 같거나 작다라는 이 말. 그럼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그 U1 혹은 A1 값이 있어요. 그럼 그때의 부분합은 S1이죠. 그 다음에 얘는 교대급수니까 두 번째 A2 혹은 U2가 마이너스 값으로 가면 더하지만 얘 부호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반대로 가는데 얘네가 무슨 상태였냐면 부호를 뺀 게 감소 수열이었기 때문에 이만큼 길이보다 더 줄어든 요만큼 길이를 가겠죠. 그래서 요만큼 반대 방향으로 역방향으로 갔는데 그 두 개를 더한 게 S2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A3 또는 U3 그 다음 데이터를 더했어요. 더했는데 얘는 그 값으로는 길이가 줄어들어 절대값으로는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양으로 플러스로 갔지만 길이는 줄겠죠. 절대값화 시킨 부분이 감소 수열이 돼야 되니까 이 길이보다 작은 길이만큼 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요만큼 갔을 때 합한 게 현재 여기가 S3가 될 거고요. 그 다음 A4 또는 마이너스 U4 그러면 이 방향은 반대 마이너스라 반대로 가겠지만 길이 절대값은 더 줄어든 만큼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럼 여기는 거기까지가 S4.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라고요. 감소하는 수열이 왔다 갔다 했을 때 나는 S에 대한 근사값 이렇게 여러 개 하고 싶지 않고 나는 세 번째 근사식으로 자르겠어 라고 했을 때 세 번째 근사식 얘 여기까지 얘와 원래 SY 차이 뭔가 왔다 갔다 하는 수렴값과의 차이는 A의 n 플러스 1보다 그럼 얘는 이 범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서서히 줄면서. 근데 그 수렴값 그 S는 뭐보다 작으냐면 그 다음 번째인 요 A4보다는 이 A4에 해당하는 거죠. 또는 U4 절대값 요 범위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즉 내가 이거를 근사값으로 쓸 거야 라고 하면 S3은 원래 이 안에 뭔가 수렴값 S가 생길 건데 이 S와 얘의 차이는 적어도 그 다음 번째 U4든 A4든 그 값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뭐 밑에 증명을 굉장히 샌드위치 정리까지 적용해서 조금 증명을 수준 높게 해놨는데 증명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특히 이 파트 뒤에서 공대 학생들 자주 씁니다. 테일러 급수에도 나오고 자주 나와요. 그 마무리 계산에서. 근데 이 부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그림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하게끔 거기 증명 너무 어렵게 좀 여러분이 느껴지실까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결국 이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수렴값 S와 내가 근사값의 차이는 그 다음 번째 있는 A4 혹은 U4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그림으로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그 다음 예제 2번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2번. 예제 2번. 이거 교대급수죠. 그 근사값을 절대값 오차가 요만큼보다 작게 되도록 구하여라. 뭐 이런 얘기로 갑자기 오차 얘기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 오차 얘기가 뭐로 나온 거냐면 우리 지금 교대급수했고 교대급수의 수렴발산을 공부했고 거기에 판정법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n번째까지의 부분합과 그 급수의 차이는 요거보다 그 다음 n 플러스 1번째보다 같거나 작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까 이거를 너무 여러 번 가기 싫어서 나는 S3이다 SN이다 이렇게 끊었다. 일반 n번째 내가 원하는 포인트까지 허용하는 범위까지 끊었다. 그러면 이걸 근사식으로 썼을 때 원래의 S와의 차이에 대한 얘가 바로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오차에 해당하죠. 그래서 아직 거기 앞에서 정리해서 오차라는 멘트는 없는데 거기에 있는 판정법에 그 요만큼보다 작다라는 얘는 일명 우리가 얘 S에 대한 근사값을 SN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이 항이 바로 오차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기 교대급수에서의 오차가 이거보다 그러면 얘가 뭐보다 같거나 작게 0.005 문제에서 준 얘보다 같게 오차가 작게끔 되도록 저 근사값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오차가 이거보다 작으려면 우리는 이게 오차로 분석할 수 있으니까 얘가 이거보다 같거나 작게 될 때 뭐를 찾아주면 돼요? n을 찾아주면 돼요. 그럼 몇 번째 항이 얘보다 작냐? 그럼 다시 SN으로 갈 게 아니라 이 AN을 갖고 와서 몇 번째 항이 0.005보다 작을 것이냐. 근데 여기에서는 이쪽은 부호를 뺀 상태로 갖고 오면 되니까 K 팩토리얼 분의 1로 갖고 오면 되죠. 그래서 K 팩토리얼을 몇 개 계산을 해본 거죠. 그래서 뭐 1부터 왜 안 했냐. 어림수로 대충 하면 0.05보다 크려면 한 6 팩토리얼 뭐 720 혹은 그랬더니 0.005보다 안 작아요. 커요. 그래서 7 팩토리얼로 넘어가니까 드디어 0.005보다 작더라. 즉 허용하는 오차 범위가 되려면 얘가 7 팩토리얼 분의 1이 됐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얘 7 팩토리얼이라는 건 얘가 A7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럼 A7이 오차가 되려면 얘는 몇 번째로 자르면 되는 거예요? S에 대한 근사식을 S6으로 자르면. 그래서 저 교대급수를 무한항까지 더할 게 아니라 n이 6인 항까지만 더해도 원래 합과의 오차가 이렇게 훌륭한 오차를 가질 수 있다. 0.0368 얼마 이렇게 작은 오차를 가질 수 있다. 이런 데 쓸 수 있는 정리였습니다. 그래서 교대급수 판정법의 그 두 번째 그 성립하는 조건을 이렇게 활용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좀 자주 나오니까 하나 쉬운 게 하나 더 해볼까요? 요거에 관련된 거. 예를 들어서 이 급수는 뭐 교대급수지만 부호를 이렇게 써놨지만 내가 이렇게 써놓으면 여러분도 부호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부호를 뺀 양수 수열로 봤을 때 우리가 교대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확인하려면 얘가 어떻게 돼야 됐어요? 조건이 감소수열. 감소수열 맞죠? 그죠? 그 다음에 극한값이 0으로 가죠. 그래서 얘는 보자마자 아 얘는 수렴하는구나 하는 거는 판단이 된 거예요. 얘가 감소수열이고 극한값이 0으로 가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거기에서 S의 8과 S의 5차 나는 이거를 수렴하는데 무한항까지 하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적당히 허용하는 오차 S8까지 근사값으로 쓸 거야. 그럼 네 번째로 잘랐지만 그때 잘랐을 때 리얼 S하고의 차이가 얼마인지 분석은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뭐가 된다고요? A9보다 같거나 작다는 얘기예요. 그럼 A9라고 하는 건 얘는 뭐예요? 2분의 1의 9제곱. 그래서 2분의 1의 9제곱이 뭐 256분의 1, 뭐 약 얘가 그러면 뭐 0.003인가요? 뭐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내가 이거 무한급수 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다 하고 싶지도 않고 수렴하는 거 판단했는데 근사치로 대충 8항까지 잘라도 오차는 이 정도로 된다. 뭐 이런 데 쓸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교대급수 판정법에 그 오차 낯설어 할까봐 예제 하나 더 만들어서 확인해봤고 이런 데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페이지 넘어가서 잠깐 어디 먼저 예제를 할 거면요. 336페이지 예제 4번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급수를 판정하여라. 얘 급수열 한번 볼까요? 저 수열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전에 있는 얘네들처럼 부호가 착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 교대 수열이 아니에요. 양수 수열 지난 시간까지 했는데 음수 포함할 때 조금 전까지 부호가 순차적으로 왔다 갔다만 해도 착한데 얘는 막 불규칙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개수가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얘는 교대급수 판정법을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럼 교대급수 판정법을 쓸 수도 없고 양항수열도 아니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수열 자체를 갖고 와서 봤더니 수열 자체 AN은 뭐 위에는 n 세제곱 얘는 n제곱 풀이가 n제곱이니까 얘가 n제곱으로 그럼 세제곱이나 푸는 방법은 똑같으니까요. 비슷하니까 쟤를 제곱으로 바꿔놓고 풀겠습니다. 그럼 n제곱에 sin n이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부호가 왔다 갔다 해서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는 절대값을 얘처럼 한번 씌워보면 비록 얘 자체는 부호가 왔다 갔다 하지만
특히 사인 n 때문에 힘들은 저 부분을 전체 절대값을 씌우면 고맙게 얘는 n 제곱분의 1보다 같거나 작다는 어떤 하나의 성질, 부등식이 나오죠. 그러면 크게는 얘와 얘 부등호 관계가 성립하므로 얘의 급수, 즉 이 절대값을 씌운 이거의 급수는 이 급수보다 작다라는 기본 논리가 성립하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얘는 P급수에서 P가 2일 때 이거는 뭐 하는 급수였어요? 수렴하는 급수였어요. 그럼 얘가 수렴하니까 얘보다 작은 얘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거 절대값 씌운 상태로 판단을 했잖아요. 그러면 절대값 씌운 이 급수가 수렴해요. 그러면 원래 급수는 더 같거나 또 더 작을 수 있잖아요. 같거나 혹은 클 수가 있죠. m제곱분의 sin x. sin x가 아니죠. 지금 정수니까 n이죠. 얘는 얘보다 더 적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수렴하니까 얘도 어떻다? 수렴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 수렴 여부는 판단했어요. 절대값 수렴이 수렴해서 얘도 수렴한다. 이렇게 판단했는데요. 이 예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조금 전 앞에 있는 예제처럼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교대하는 판단법은 있었지만 얘는 특별히 판단법이 없어서 절대값을 그냥 처리했더니 양수 수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양수 수열 중에서도 비교 판정법을 써가지고 우리가 얘가 이제 작아서 수렴하는 것보다 작아서 수렴한다 이렇게 끝냈거든요. 그러면 절대값이 수렴하다 보니까 본인도 수렴한다. 이런 논리를 쓸 수 있다면, 그렇게 쓸 수 있다면 거기 정리 843인가요? 843 정리를 한번 봅시다. 조금 전 큰 논리가 뭐였냐면 우리가 뭔가 판단하기 힘들어서 절대값을 처리했어요. 절대값 급수를 했더니 걔가 수렴하면 그거보다 작거나 혹은 같을 수 있는 an 급수도 수렴한다. 이런 기본적인 성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정리를 미리 이제 적용해서 예제 4번을 풀었다면 예제 3번도 한번 해볼까요? 이거가 이제 여기서는 조건부 수렴이라는 멘트가 있는데요. 조건부 수렴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이 급수를 저는 교대급수 판정법으로도 갈 수 있고요. 근데 이 교대급수 판정법으로 가도 수렴하지만 만약에 얘가 교대급수 판정법이 아니라 아까처럼 절대값을 씌우면 얘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P급수에서 P가 얼마인 상태냐면 2분의 1이라서 얘는 발산이에요. 그러면 아까 문제처럼 절대값을 씌웠는데 얘는 특이하게 절대값을 활용하려고 했더니 얘는 발산인데 그렇지만 원래 수열은 수렴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3번 같은 상황을 어떻게 또 우리가 분석할 수 있냐면 그 앞 페이지에 335페이지에 정의 842로 한번 가주세요. 842 보시면 조금 전 두 가지 내용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급수의 절대값 급수가 수렴하면 원래 급수는 수렴하는데 우리는 이런 경우를 절대 수렴한다고 한다. 절대 급수가 수렴하는 경우 절대 수렴. 그렇지만 원래 급수는 수렴하지만 절대 수렴하지 않는 급수. 조금 전에 그 마지막 예제죠. 본인 급수는 수렴해요. 교대 급수는. 그렇지만 거기다 절대값을 씌웠더니 그 절대값 씌운 급수는 수렴하지 않을 때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냐면 조건부 수렴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절대값 씌운 이 급수가 수렴하면 우리는 이때를 절대 수렴이라고 하는 거고요. 절대 수렴은 얘가 수렴하지 않고 발산하지만 자신 수열이 수렴하는 이 경우를 우리는 조건부 수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건부 수렴. 그래서 저게 이제 글로 자세히 써놨지만 이런 경우에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얘가 우리는 절대 수렴하는 얘에 대한 문제를 풀은 거고요. 두 번째는 절대값을 씌웠는데 발산하지만 본인은 수렴해서 그래서 조건부 수렴이었던 문제를 풀어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예제와 절대 수렴과 조건부 수렴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페이지 어디를 가시냐면 337페이지 정리 844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절대 수렴,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교대급수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불규칙한 부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니까 이번에는 어떤 판정법을 쓸 수 있냐면 그것도 비판정법인데 일명 절대 비판정법이라는 표현도 써요. 그래서 절대 비판정법은 혹시 지난번에 우리 비판정법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절대값을 씌운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는 양항수열이었기 때문에 부호가 음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냥 계산했다면 지금처럼 교대 수열일 수도 있고 불규칙한 어떤 음수수열이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정법에 절대값을 씌운 값이 R이 1보다 작으면 우리는 그냥 수렴이 아니라 이번에는 절대값을 씌운 상태의 수렴이라 절대 수렴하고 R이 1보다 크면 발산 역시 1일 때는 수렴 발산을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난번 비판정법의 절대값을 씌운 버전이에요. 그래서 음수수열에 대해서 비판정법을 절대값 씌워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밑에 있는 예제 5번으로 또 가볍게 한번 이 공식 확인해 볼까요? 예제 5번 이 급수의 수렴 발산 여부를 판단하여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비판정법에 절대값을 씌워서 계산했더니 요 b의 값이 얼마가 나왔어요? 얘가 3이 나왔죠. 혹시 얘는 뭐로 가는지 기억나세요? 얘는 뭘로 갈까요? 얘는 뭘로 갈까요? 이제 5번에. 얘 1로 가는 거죠? 그죠? 1로 가서 얘가 1에 제곱돼서 3돼서 1보다 크고 그래서 얘가 1보다 크면 발산. 그 다음에 비판정법으로 지금 1보다 크다 해서 발산으로 나왔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것도 지금 절대비판정법을 쓰기 위해서 b를 절대값으로 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 이 극한값은 이 경우는 3분의 1이 되겠죠? 3분의 1은 우리가 기준이 항상 1보다 크냐 작으냐를 따졌어야 되는데 아까 이 경우는 얘가 1로 가면서 1이 제곱이라 1에서 3에서 1보다 크다. 얘는 지금 1보다 작다. 그래서 1보다 크기 때문에 쟤는 발산이고 얘는 1보다 작아서 수렴인데 그냥 수렴이 아니라 얘는 절대 수렴이 되겠죠. 그래서 예제 5번을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 밑에 있는 845 정리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근판정법, 몇근판정법 그렇게 두 가지로 다 표현하는데요. 번역을 해서 몇근판정법을 여기서는 지금 음수수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절대값 버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똑같죠. 내가 그때 했던 지난번 수업에 R이 1보다 작으면 수렴인데 이 경우는 절대값을 씌워서 절대 수렴이고 1보다 크면 발산, 1이면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게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338페이지 예제 6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뒤에 연습 문제나 본문에 나온다고 했던 데죠. 그때는 저는 여기가 2분의 1이었다면 얘는 지금 살짝 마이너스 2분의 1로 바꿨네요. 그래서 프라임 넘버 소수일 때는 그냥 소수, 그 다음에 그 밖에 소수가 아닐 때는 1. 그래서 이 수렴 여부를 판단하여라. 특히 이 부호가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이거 절대값을 씌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배웠던 몇큰판정법으로 대입을 하니까 얘는 이쪽 n이든 혹은 1이든 둘 다 2분의 1로 수렴하므로 그래서 그때 홀짝일 때 하고 비슷하게 가는데 여기는 얘가 n이든 뭐든 다 2분의 1로 가니까 그래서 그 몇근 판정법 한 게 1보다 작으므로 수렴한다. 그 우회 판정법에 정확하게 적용되는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6번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그 밑에 이제 쭉 재배열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뭔가 굉장히 길게 써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정리 먼저 한번 읽어보고 그 본문을 설명하면요. 절대 수렴하는 급수들의 항들은 임의로 재배열한 급수는
역시 절대 수렴하고 그 합도 원급수와 동일하다 라고 해놓고 그 위에 있는 설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요거 이해가 되는 듯 하는데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얘기가 좀 뭐냐면 뭔가 AN 급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절대 수렴이라고 해봅시다. 절대 수렴이에요. 근데 그 AN 수열을 필요에 따라서 그 위에 보면 재배열 해놨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재배열된 수열이 뭔가 비N이라는 수열이라고 해봐요. 그랬을 때 얘는 BN 급수 이거는 얘가 절대 수렴이면 BN 급수도 절대 수렴이면서 심지어 원래 급수 재배열하기 이전에 AN 급수하고 값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물론 값이 똑같으니까 얘도 절대 수렴이 되겠죠. 재배열 했으니까. 그 말인데 그러면 기호로 써놔도 이거 뭐 당연한 얘기 같은데 하지만 그 위에는 얘처럼 그 위에 써놓은 것처럼 LN2 뭐 이런 거 쭉 정리해서 걔네들을 재배열했어요. 교과서에서 보시면 걔가 그 ln2 같은 경우는 1-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쭉 가는데요. 사실은 이제 어떤 학생은 또 이게 왜 갑자기 돼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 다음 절 9절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명이 되니까 일단 얘는 이렇게 등식은 성립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성립하는 그 식을 교과서 풀이처럼 막 재배열을 했어요. 재배열을 하다 보니까 얘는 어떤 모순에 빠지냐면 2분의 ln2가 되는 그런 뭐 숫자 배열을 1, 그 다음에 3분의 1 뭐 이렇게 조합을 했나요? 아니죠.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했나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 뭐 마이너스 6분의 1, 뭐 마이너스 8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얘하고 세 개씩 이렇게 묶어서 조합을 재배열을 했더니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더란 얘기예요. 거기 풀이 설명이. 그러면 전혀 이 값이랑 이 값이 같지 않은데 그 무한급수에서 숫자를 이렇게 매칭을 새로 재배열하다 보니까 이처럼 재배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등식이 안 성립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 급수가 절대 수렴하는 조건을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럼 얘는 급수가 어떤 급수였어요? n분의 1에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얘가 절대 수렴하는지 확인하려면 얘에 따라 절대값 씌운 거 일명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그 P급수의 n분의 1 얘는 뭐였어요? 발산이었어요. 절대값 씌운 거 발산이에요. 그렇지만 절대값을 씌우지 않은 원래 수열 얘는 뭐였어요? 교대 조화급수로 수렴이었어요. 자신은 수렴해서 이런 수렴값 ln2까지 가질 수는 있으나 절대값을 씌운 얘가 수렴하지 않고 발산하다 보니까 얘 자체는 절대 수렴이 아니라 일명 조건부 수렴이죠. 조건부 수렴이다 보니까 더하기 순서를 이렇게 바꾸니까 비록 수렴하더라도 절대 수렴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등식이 성립하지 않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재배열했을 때도 그 급수의 합이 원래의 값과 똑같은 값을 가지려면 뭐일 때만 절대 수렴일 때만 재배열했을 때 원래의 값과 같아지면서 수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 성립하지 않는 예가 돼요. 그래서 뭐 얘를 만약에 비교를 하나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준다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예가 하나 더 있을 수가 있는데요. 아까는 n분의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제곱이었으면 얘는 n 제곱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이런 급수.
그러면 예급수 같은 경우는 1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9분의 1 마이너스 16분의 1 이렇게 가는 수열이죠. 이렇게 가는 수열. 그래서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에 n 제곱분의 1 우리가 주로 n분의 1 했을 때 n 제곱분의 1 하나 끌고 왔어요. 이렇게 했을 때 얘 급수는 결론적으로 얘랑 비교하려고 같이 썼는데요. 얘 이 급수 절대 수렴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수렴하죠. 왜요?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운 상태가 이거 절대값 씌운 상태가 뭐가 돼요? 지난 시간에도 했듯이 이거잖아요. 그럼 P급수니까 얘가 수렴해요. 그래서 절대 수렴하다 보니까 얘는 얼마든지 재배열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재배열을 할 수 있냐면 홀수번째와 짝수번째로 나눠서 재배열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홀수번째 먼저 쓰면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2n 마이너스 1의 제곱에 홀수번째는 다 플러스죠. 그 다음에 빼기 짝수번째들은 마이너스니까 다 전체 마이너스를 빼고 이렇게 재배열을 해줄 수가 있어요. 얘를. 근데 실질적으로 얘는 이렇게 재배열해도 조금 전에 판단했듯이 절대 수렴이라서 이렇게 더하나 홀수번째 더하고 짝수번째를 더하나 결과는 똑같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유형 같지만 여기에 제곱일 때는 절대 수렴해서 재배열해도 되지만 1제곱일 때는 수렴은 조건부 수렴이라서 절대 수렴이 아니라서 이렇게 순서를 재배열했을 때 전혀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예를 하나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있는 내용을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대학생 정도 됐으면 더하기는 순서를 막 아무렇게나 바꿔도 등식이 성립할 거라는 게 아니라 무한으로 개념으로 봤을 때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서 언제 그럼 무한이라도 등식이 순서를 마음대로 재배열해도 똑같으냐? 절대 수렴일 때 그렇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장의 4절까지 우리가 급수에 대해서 수열과 급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특히 급수의 판별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러면 그 다음 어디를 할 거냐면 9장을 하겠습니다. 그럼 9장 몇 급수로 이어지겠습니다. 9장 피셨습니까? 1절 몇 급수를 할 건데요. 몇 급수 앞에 하고 그냥 급수하고 무한 급수하고 조금 차원이 다르니까 또 조금 지난 시간에 앞 시간에 배웠던 내용하고 어떤 관계인지 간단하게 관계를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8장에서 수열 A0, A1, A2 쭉에서 이런 AN 수열의 패턴을 분석했어요. 그래서 얘가 무한대로 갔을 때 얘가 AN이 어떻게 되느냐 특정한 수렴값을 갖느냐 발산하느냐 판단하는 거 배웠죠. 그 다음 2절부터는 뭐를 했냐면 얘네들을 다 더했습니다. 더해서 무한항까지 합을 구해서 얘가 역시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 이 판단을 2절부터 4절까지 한 겁니다. 그럼 오늘 하려고 하는 몇 급수는 무슨 얘기냐 이 얘기하고 얘들은 수들만 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살짝 변수가 들어가요. A0 그 다음에 A1x 그 다음에 A2x 제곱 그래서 몇 급수라고 해서 얘에다가 x의 거듭제곱이 같이 곱해지죠. 그래서
역시 관심은 쟤네들을 다 더한 이 급수가 여전히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인데요. 보시면 얘네들은 고정상수기 때문에 수렴 아니면 발산이 정해지겠죠. 근데 여기는 뭐가 들어갔어요? x, 변하는 어떤 개념에 x가 들어오다 보니까 x에 따라서 예를 들면 x가 0 들어왔다. 그럼 당연히 뭐 수렴하겠죠. 어떤 a가 들어오든지 간에. 그래서 얘는 x에 따라 어떤 x에 따라 수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발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발산은 별로 관심이 없죠. 웬만한 수열의 급수든 몇 급수든 다 발산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관심이 뭐냐면요. 얘가 수렴하는데 어느 범위 x 안에서 수렴할 것이냐. 요게 관심이에요. 몇 급수는 몇 급수인데 걔가 수렴할 때는 어떤 x들에 대해서 수렴할 것이냐부터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절 내용은 요건데요. 요거 이제 몇 급수로 시작해서 이제 뭐 테일러 급수까지 이어질 때 이렇게 x의 거듭 제곱으로도 하지만 조금 더 일반화된 표현으로 이런 표현도 같이 있다는 거. 어차피 처음에 그 기초 잡으니까 우리가 x의 거듭 제곱으로도 표현될 수 있지만 x-c 이렇게 중심이 이동돼서 그래서 위에 있는 건 중심이 0에서 즉 x의 거듭 제곱으로 표현됐다면 얘 같은 경우는 중심이 C로 이동된 그런 상태의 몇 급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x-c에 대한 이 몇 급수 역시 얘도 수렴 발산 중에서 어떤 구간 x에 대해서 수렴할 것이냐 이게 궁금하겠죠. 그래서 중심이 C로 이동된 몇 급수다. 뭐 이런 얘기를 표현을 하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갑자기 수하다가 이렇게 몇 급수 들어오니까 너무 수준이 갑자기 어렵고 낯설게 느껴진다면 이런 x들 중에 가장 쉬운 거, 즉 몇 급수 중에 가장 쉬운 거 이미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했던 거죠. 그냥 a들이 다 바뀌는 게 아니라 상수 수열, 즉 an이 획일적인 상수 1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얘네들이 다 1이니까 1, x, x제곱 이런 수열이 되겠죠. x의 n제곱. 그러면 얘 급수 조금 표현을 바꿔서 xn제곱 이거거든요. 얘 수렴하는가 발산하는가. 이거 x에 따라 수렴 발산이 달라지는 건 달라지는데 얘 보니까 생각나는 거 없어요? 지난번 앞에서 이걸 뭘로 볼 수 있어요? 공비가 x인 기하급수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럴 경우는 공비 x에 해당하는 게 1보다 작을 때 수렴했어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그래서 심지어 수렴값까지 알고 있네요, 우리가. 그 다음에 얘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발산. 뭐 이렇다 보니 얘는 몇 급수 중에 하나였고 심지어 아까 관심 있다는 수렴 구간까지 알며 수렴 값까지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 하나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항상 이렇게 AN이 1로 주지만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하려면 이쪽으로 너무 좋아서 이쪽으로 좀 넘어가야 되나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런 몇 급수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판단을 저렇게 요거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물론 x가 구간에 따라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예를 들어서 수렴 구간에 있는 뭐 1이었다든지 마이너스 2분의 1일 수도 있고 혹은 발산 구간에 뭔가 3이었던 뭐 마이너스 10이었던 그 값이 들어오면 그 정해진 x에 따라 그 x는 다 같은 값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얘 자체는 하나의 수열로 제 AN이라는 상수 수열과 그 뭔가 들어온 X로 고정된 얘가 곱해져서 새로 조합된 AN이라는 수열로 분석할 수 있고요. 그러면 얘를 우리는 뭐를 쓸 거냐면 즉 이런 수열로 봤을 때 지난 시간에 우리가 AN 수열의 수렴 발산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 게 가장 빠르다고 했냐면 절대 비판정법을 써서
제의 b를 구했어요.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과 an 플러스 1에 대한 b를 구해서 얘 b의 값이 r이다. 그랬을 때 얘는 r에 따라 수렴 여부가 달라졌어요. r이 1보다 작으면 얘는 수렴, r이 1보다 크면 발산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상수로 고정된 상수 수열일 때 이 절대 비판정법을 써서 얘에 의해서 얘가 1이냐 1보다 크냐에 따라 수렴 발산 여부를 판단하듯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변수라고는 하지만 얘가 뭔가 들어오는 순간 얘는 그 값으로 고정된 새로운 수열 AN이라고 한다면 AN에다 이 원리를 쓸 거예요. 요 비판정법, 절대 비판정법 원리를 써주면 그러면 얘에다가 저급수의 수렴 발산 여부 그러면 이렇게 판단해 줄 수가 있겠고 비판정법 그러면 여기에는 x 하나 남는 절대값을 빼서 n하고 상관없는 극한이니까 이렇게 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앞에 개수수열 요만큼만 봤을 때 뭐하고 똑같으냐면 얘가 되는데요. 우리는 큰 논리는 다시 걔랑 x랑 뭉쳐져서 만들어진 재조합된 이 대문자 an 수열에다가 비판정법을 쓸 것이니까 걔의 아래값, 이 아래 값이 1보다 작아야만 우리가 원하는 수렴 구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1보다 작길 원해요. 그래서 1보다 작아야만 제가 수렴하는 우리가 원하는 구간을 찾는 거죠. 그럼 얘가 1보다 작게 될 때의 뭐를 찾아야 돼요? x 구간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값, 여기서 r이라고 하면 힘들어서 뒤에서 아마 row라고 잡아줬는데요. 이 값을 row라고 하는 값으로 나온다면 x는 x 절대값은 이 값, 즉 비판정법에서 썼던 저 상수에 해당하는 개수수열 그거의 비판정법의 값의 역수분의 1에 대한 범위로 수렴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수렴 구간을 찾을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너무 이걸 공식처럼 적용하면 힘들까봐 우리 교과서 예에서는 이걸 공식화하지 않고 바로 예제로 이렇게 풀었는데요. 그 예제는 여러분이 꼭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그거보다 이게 조금 더 쉽게 보이는 예제를 몇 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교과서 말고 다른 예를 이제 몇 개 한번 같이 그걸 적용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몇 급수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이걸 너무 선생님이 공식처럼 유도해놓고 이렇게 쓰면 힘들까봐 그냥 저 원리처럼 요만큼 x까지 붙어진 상태를 토탈 큰 수열 an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어떤 an 급수의 수렴 발산을 판단할 때 절대 비판정법에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an에 an 플러스 1 이렇게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그러면 n 플러스 1번째 항 그거에 an번째 항의 역수 그러면 xn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 계산을 해주면 x 하나 남고요. 나머지 분모에 2가 남으면서 얘는 2에 n 플러스 1에 n x는 앞으로 좀 빼줄까요? 너무 좁게 남겨놨나요?
이렇게 뺄 수 있죠. 이렇게 x를 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만큼의 극한값이 얼마예요? 요만큼의 극한값이 그리고 2가 되죠. 그죠? 2가 되면 이 우리는 전체 저 비판정법의 결과가 뭐보다 작길 원하는 거예요. 1보다 작길 원하죠. 요만큼이니까 x는 2분의 1보다 작으면 그 범위에서 수렴한다. 아, 얘가 2가 아니라 2분의 1이었네요. 2분의 1이면 거꾸로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가 2보다 작은 범위에서 수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1보다 크면 발산이니까 관심은 없지만 얘가 그러면 1 자신일 때는 판단할 수 없다로 끝났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경계인 즉 x 절대값이 2일 때 즉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일 때는 이 절대 비판정법을 쓸 수가 없으므로 또 다른 방법으로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럼 x가 2일 때부터 한번 해볼까요? x가 2일 때는 저 급수의 x자리에 2를 대입하면 n분의 1이 되는 거죠. 자주 봤어요. P급수에서 이미 우리는 이제 웬만하면 공식으로 다 외워졌죠. 발산이에요. 얘는 수렴하지 않아요. x가 마이너스 2일 때 저 급수에다가 x가 마이너스 2인 상황을 대입하면 얘는 n분의 1에 마이너스 1의 n제곱. 얘도 굉장히 자주 봤어요. 교대조합급수죠. 얘 뭐였어요? 수렴이었어요. 그럼 아까 x가 이런 범위에서도 수렴, 그 다음에 수렴하는 구간 얘 그러다 보니까 x는 마이너스 2는 포함되네요. 마이너스 2는 개구간이 아니라 마이너스 2는 포함되고 2는 포함되지 않는 이런 범위 안에 있는 x에서는 수렴한다. 그래서 얘를 수렴 구간이라는 표현도 쓰고 혹은 수렴 집합이라고도 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렴 구간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제를 제가 조금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요 예제가 조금 여러분이 숫자가 조금 힘들면 거기 교과서 예보다는 조금 더 쉬운 예를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수렴하는 어떤 구간, 뭐 걔를 찾고 싶어요. 그럼 아까처럼 AN을 n분의 xn으로 이렇게 잡고 풀어도 되는데 제가 안 지웠겠지만 얘처럼 이렇게 일일이 다 풀어도 되는데 풀고 나면 항상 x가 또 빠지게 돼요. 얘도 하나 비교를 그냥 바로 결과만 알려주는 것보다 그래도 한번 확인할까요?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에 A의 n 플러스 1. 그럼 당연히 하나 차수가 더 높아지는 x가 하나 더 나오겠죠. 그래서 n 플러스 1, x의 n 플러스 1. 얘는 역수니까 이렇게 되면서 x 하나가 이 경우도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만큼 남겠죠. 그럼 우리는 이거는 결과값이 물론 1이고요. 우리는 이 전체 그 B에 판정한 게 여기 지워졌지만 우리는 원하는 게 뭐냐면 1보다 작기를 원해요. 1보다 작게 되는 X범위는 여기가 결론은 X였으니까 X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저 값은 수렴하는 구간이라 물론 아까 이쪽에서처럼 경계였던 1일 때, 즉 그래서 X가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일 때를 얘처럼 이렇게 다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쟤를 쓴 게 아니라요. 얘나 얘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토탈 수열로 잡고 절대비판정법을 이용해서 큰 논리 얘가 1보다 작다를 매번 풀다 보니 우리는 여기에서 몇 급수일 때는 이렇게 뭐가 나오는 걸 알 수 있냐면 매번 x를 안 곱해도 요만큼 x가 나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요만큼은
여기 있는 얘를 개수 수열 파트만 보면 n분의 1이었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의 an 플러스 1에 해당하는 게 바로 얘인 거죠. 보이십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개수행렬 파트를 an으로 잡으면 n 곱하기 2의 n제곱분의 1이고 요 파트는 정리를 하면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게 이거가 나와요. 그래서 어차피 두 가지 정도 보니까 매번 이렇게 불편하게 토탈 수열이라고 해서 x의 몇 제곱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계산할 게 아니라 매번 빠지면 요만큼에 해당하는 부분, 즉 요만큼에 해당하는 거를 간단하게 개수 수열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걔가 1이나 혹은 2분의 1이면 걔랑 곱해지는 것의 역수인 얘는 1분의 1의 역수인 이만큼이 수렴 구간이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이라 갑자기 몇 곱수 배우기 힘든데 막 아까 기본 원리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막 공식을 확 대입하면 힘들까봐 교과서도 저처럼 다 토탈 수열로 이렇게 AN으로 잡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매번 이렇게 잡고 하긴 힘들어서 쿨하게 여기에서 개수 수열 잡고 걔를 계산하고 그거의 역수로 바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쉽게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 수열로 분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제 개수 수열로 분석하다 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거랑 조금 유사한 유형을 하나 더 해볼까요? 그럼 얘나 2나 개수 수열 그 뭐 2분의 1 역수 2, 1 이런 거는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예를 들면 n의 n제곱, x의 n제곱 이런 수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토탈 수열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럼 나는 이거의 수렴 발산을 위해서 an 수열, 개수 수열만 뺐어요. 이렇게 개수 수열만 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요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 n분의 a의 n 플러스 1 요거는 이렇게 되죠. 근데 얘는 어디로 가요? 얘가 2로 가죠. 2로 가니까 2인데 이거 무한대로 가니까 얘가 결론은 뭐로 가냐면 무한대로 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얘처럼 이렇게 상수로 딱딱 나오면 걔 역수로 좀 뺐으면 좋겠는데 얘가 무한대로 나와요. 그러면 사실은 내가 이렇게 빼라고 했지만 여기 앞에 토탈 AN으로 대문자 AN으로 개수가 아니라 얘로 붙여서 계산하면 뭐가 나오는 거냐면 이거의 xn의 리미트 n 무한대로 갔을 때 an에 an 플러스 1이 나온다고 아까 좀 더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근데 그 중에 요 개수의 행렬에 개수 수열에 대한 극한값이 여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면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야. 우리는 얘가 전체가 1보다 작길 원하는데 이 부분이 무한대로 가고 있으면 1보다 작아지려면 x 절대값이 뭐일 때밖에 없어요? 0일 때밖에 없죠? 그래서 x 절대값 0, 즉 x가 0일 때만 수렴한다. 그래서 다시 수열 가면요. 얘는 x가 0일 때 빼놓고는 수렴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 얘는 수렴 구간이 0이 되는 경우가 돼요. 그럼 이런 경우는 다시 항상 x를 붙여야 되느냐?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이쪽으로 개수 수열로만 계산했었잖아요. 지금처럼 개를 계산했더니 무한대가 나왔다. 그럼 우리는 무한대분의 1이라는 말은 없지만 무한대분의 1을 0으로 환산한 거예요. 무한대분의 1로 가는 걸 극한 처리해서 0으로. 그래서 수렴 반경은 0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꾸 예제를 너무 또 만들으니까 교과서 예제 한번 2번 한번 볼까요? 찾으셨나요? 어디냐면 343페이지입니다. 이제 2번 공업수에서 자주 나오는 함수이긴 한데 베셀 함수의 수렴 집합을 구하여라. 그러면
여기 있는 개수수열 빼고 상수수열, 개수수열 AN에 대한 이것의 일반항이 절대 비판정법처럼 전화호항 B를 쭉 계산했더니 얘 극한값이 얼마래요? 0이래요. 그러면 아까 배웠던 내용에 의하면 우리는 공식처럼 어떻게 해요? 개수수열 이만큼을 뺀 거, 얘 극한값이 0이면 그거의 역수가 바로 수렴 구간이었어요. 얘가 로였다. 그러면 수렴 반경은 그 로분의 1이 바로 수렴 반경인데, 얘가 수렴 반경인데 지금 얘 같은 경우 0으로 나온 거예요. 얘가 0으로 나오면 0분의 1은 없는 데가 아니라 0분의 1은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 보는 거냐면 무한대로 가는 거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렴 반경이 이 경우에는 무한대. 그래서 모든 구간 안에서 수렴한다. 물론 x가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수렴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수렴하는 집합은 모든 구간에 대해서 다 수렴한다. 수렴 반경이 R이다 보니까 모든 구간에 대해서 수렴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조금 교과서가 조금 더 일반적인 설명이긴 한데 조금 그 수렴 반경이나 몇 급수에서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예제를 만들다 보니까 교과서에 있는 예를 또 추가로 하긴 그렇고요. 여러분이 교과서 예제 1번부터 3번을 꼭 확인해서 풀어주시고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급수에서 x의 n제곱도 있지만 이동된 버전이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이동된 버전까지 하나 확인을 하고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개 예할 건 아니고 하나 정도만 이동된 버전 하나 해볼게요. x-2의 n제곱. 이 몇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판단하려면 우리는 여기에서 지난번에 토탈 an 갑자기 x가 아니라 x-2니까 힘든데 하고서 요렇게 잡고 해서 지난번 대문자 an 토탈 an에다가 비판정법 절대 비판정법을 써서 판단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 풀이는 너무 길어서 좀 제가 계산은 생략하지만 그렇게 푸는 방법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토탈 an으로 해서 아까 잡듯이 절대 비판정법을 해서 수렴 발산을 판단하는 방법도 있고요. 얘는 또 하나 방법 M2는 메소드 2는 개수수열만 잡으면 개수수열 AN을 n분의 1로 잡고 그러면 쟤는 n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만 분석하는 것도 있지만 얘 x-1을 치환된 이거의 n제곱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조금 더 급수가 단순해졌죠. n분의 1. 그러면 이 판단은 쉬워졌잖아요. 아까 이 a n분의 1은 했었잖아요. 이거 했더니 얼마였어요? 1이라서 우리는 그거의 역수라서 x의 수렴 범위는 얼마보다 1분의 1의 역수인 1보다 작다인데 지금은 아까처럼 소문자 x가 아니라 뭔가 치환된 바뀐 x죠. 이렇게 바뀐 x. 바뀐 치환된 x면 그 자리에 치환된 x를 원래 변수 x-2를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이런 x 범위 안에서 얘가 수렴한다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진짜 다 대입해도 되지만 별거 아니지만 이쪽으로 접근해서 풀면 논리가 틀린 건 아닌데 너무 계산량이 많고 힘듭니다. 그래서 개수수열을 빼되 또 여기 있는 이 부분도 간단하게 치환해서 요거만 빨리 판단한 다음에 그럼 치환한 x범위를 이렇게 x는 일단 요거만 보면 1에서 3 사이가 되는데 1일 때 경계는 지난번 판단하듯이 x가 지금 x-2의 절대값이 1일 때라 x는 아마 1과 3은 따로 판단을 해줘야 돼요. 지난번 경계 포인트 확인하는 거 여러 번 해봤죠? 그래서 1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확인하면 실질적으로 1도 수렴 구간이 돼서 아마 얘는 1과 3 이 구간이 수렴 구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중심이 이동된 버전까지 같이 한번 확인을 마무리를 해봤고요. 아까 말했듯이 예제 1번부터 3번 꼭 각자 한번 확인하시고요. 4번 예제도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구간 변형된, 이동된, 중심이 이동된 거 수렴 반경 구하듯이 구하면 되니까 한번 각자 꼭 확인해 보시고요. 4번보다 조금 계산이 쉬운 버전으로 제가 확인해 줬으니까 예제 4번 꼭 각자 확인해 보시고 오늘 몇 급수에 대한 기본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 다음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